오늘의 플러스, 한중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신호를 읽어봅니다. 중국 증권행정연구원의 안유화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네, 지내시죠? 네네. 예. 일단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이 보시기에 회담 어때 보였습니까? 저는 일단은 굉장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실사구시잖아요. 네. 그런 점이 시진핑 주석한테는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중국도 뭐 많은 영역에서 의견 차이가 있고 또 글로벌 정세가 사실상 여러 분야에서 한중 협력을 제약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최대한 서로 협력하자라는 게 서로 컨센서스가 확실히 된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아직까지 일각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계세요. 네, 첨단 산업에서 MOU가 쏟아졌는데 네, 그러다가 네, 중국에게 우리 기술 유출되면 어떡하냐 네,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그 제가 뭐 한국에 들어온 이후 내내 듣는 얘기가 그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근데 작년에 산업연구원인가 거기서 나온 보고서가 있었는데 예. 그게 재작년인지 작년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거나 추월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영역을 좀 찾아봤어요. 어떤 영역이 아직도 중국에 비해서 네. 앞서냐를 찾아봤더니 확실한 거는 지금 반도체 영역에서는 거대형 맹물이라고 하죠. HBM 쪽.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연료 전지 쪽은 수소 쪽. 그리고 조선 선박 쪽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 예.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 선박 수주 1위지만 네. 좀 질이 좋은 높은 고부가치 한국이 앞서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 네. 케이팝이나 이런 건 아직도 중국이 문화가 좀 음. 덜하죠, 상호화가. 그래서 이런 쪽은 중국이 앞서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영역, 특히 중국은 앞서가는 영역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주항공, 그리고 AI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네. 영역이라든지 중국이 데이터 면이나 훨씬 응용 면이나 기술적 면에 훨씬 앞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논리대로 문제를 접근하면 중국 또한 한국과 협력해서 기술 유출을 우려해야죠. 아, 그러니까 무슨 예.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을 기술 견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국이 또 분명하게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는 과감하게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음. 뭐 줄타기라기보다 오히려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하고 반면에 이런 국제 정세에 노출되지 않는 양국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고령화라든가 네. 이건 생명공학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K문화 콘텐츠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항공우주 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오히려 중국하고는 다시 재결합할, 리커플링할, 서로 윈윈할 그런 협력을 더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내수 시장 네. 이런 쪽은 중국 사람들도 잘하지만 예. 분명히 외국 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니치 예. 영역. 그런 거는 과거와 달린 접근 방법을 써서 중국만의 중국 내수장 전략을 써서 오히려 중국 14억 인구를 상대로 한 특히 고부가가치 인구가 2억 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한국 제품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 영역에서 훨씬 더 중국 내수 시장에 침투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네. 막연하게 그냥 네. 따라잡는다, 우려된다 이래서 협력을 저해하거나 가로막는 이런 논리 방식은 서로가 손실입니다. 네. 네.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네. 오히려 중국도 기술 유출을 우려해야 될 분야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이 바뀐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협력해서 중국 시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를 받아주겠느냐 했지만 아니다. 2억 명 가까운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그 하이 브랜드들을 원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선 한국 기업들이 할 것들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특히 기대했던 부분이
한한령, 뭐 한한령이라는 법은 없었지만 우린 그렇게 통칭하니까요. 이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저희는 상당히 많이 기대했는데 정작 들리는 소식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한령 해지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걸 내놨습니다. 그러면 컨텐츠 분야나 이런 주요한 분야는 앞으로 중국에 들어가는 게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저는 일단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을 예우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문제는 확실하게 올해 분명하게 저는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확실하게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스케줄링이 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시장이 지금 오히려 한국 그 티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중국 문화부에서 그 티어는 굉장히 한국 기업들한테 많이 올 겁니다. 네. 네.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가 냉랭해진 네. 것도 우리 컨텐츠 비즈니스에서는 기회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전망하시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왜 좀 부정적인 논조를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게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예, 바라볼 수 없고 또한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야 아. 훨씬 더 나중에 편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막 잘했다고 했다가 혹시라도 왜냐면 모든 일이 절대적이지는 않잖아요. 네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하는 학자 입장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잘못 말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정치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책임이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책임감이 네. 있는 거죠. 예, 무게감이 다른 거죠. 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저도 네. 공공 부분에서 좀 일을 해봤는데 네. 예를 들어서 중국 입장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 해제해드리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한한령 같은 건 없다라고 했었던 그 대전제가 무너지잖아요. 그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그때 2016년 사드 설치 이후 중국을 방문했었거든요. 예. 제가 직접 그 담당 부처를 갔었어요. 예. 근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런 게 없다. 우리는 종례로 그런 적 없다. 구체적으로 없다. 이러니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뭐 해제하고 말고가 없는데 한국 측에서 자꾸 해제해달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 중국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실장님은 그렇게 좀 확신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예. 자, 그런데 그 사이에 한중 교역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중국 소비 시장도 우리가 알고 있던 소비 시장과 큰 폭의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중국의 특히 로컬 브랜드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사이에 성장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야 될까요? 그 사실은 중국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수직적 협력은 이제는 끝났다. 예. 그래서 오히려 수평적 협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평적 협력도 굉장히 저는 조금 표현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한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많은 오피니언 리더 이런 얘기예요. 중국에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동의 안 하는 게 중국에 들어갔던 소비 시장을 상대로 했던 예를 들면 이랜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롯데마트라든지 네. 이마트라든지 과거에 제가 2000년 제가 그때 대학원 시절만 해도 우리는 물건 살 때 다 이마트 가고 그랬어요. 상해에 있을 때. 오. 예, 그 정도로 중국 사람 인기가 엄청 있었어요. 예. 근데 홈플러스 이런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까르푸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팡동라 이런 기업들이 마트 시장은 중국계 기업이 다 정평해 버렸는데 네. 가장 큰 이유가 중국 쪽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네. 한국 기업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 중국에 들어간 모든 외국 기업이 다 결국 대부분 철수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 시장의 변화를 빨리 못 읽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원인이에요. 예. 하나는 선진국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일을 할 때 삶의 질이 굉장히 이게 노동 복지 제도가 삶의 질에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정확하게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뭐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우리
24시간제도 예, 있고 이런 게 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더 하죠. 네. 그런 게 되게 강해요. 네. 그걸 다 지키면서 사람을 쓰는 거랑 예. 중국은 어떤 일이 딱 있다 이러면 음. 밤잠을 새면서 그 천재 같은 사람들이 네. 24시간 딥시켈 량원펑 같은 사람 24 자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시간을 딱딱 복지제도 지키면서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에 맞는 제품에 대한 대응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중국 물건들이 가성비가 가장 싸면서 이제 질도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게 앞으로 AI 영역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사람이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데 시장 변화는 막 급격하게 네. 일어나는데 그걸 언제 모든 복지제도를 다 만족하면서 휴가는 다 가면서 하겠어요. 쉽진 않죠. 근데 이건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아. 그것도 머리까지 천재예요. 예.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대응 능력이 약했고 가장 중요한 외국 기업의 오너가 이걸 인지 못한 거예요. 예. 그 밑에 직원들은 알죠. 예. 근데 그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자국에는 본사에서 의사 결정을 짜고 캐치 못한 거죠. 말이 안 통하는 네. 거니까.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이 어떻게 이미 2010년부터 네. 모바일 인터넷 시장으로 중국 이미 확 가면서 예. 이미 비대면 마켓으로 변했어요. 예. 근데 한국, 유럽 이런 대형 유통 기업들은 계속 오프라인 채널만 확대해 갔어요. 한국이 현재처럼 쿠팡이 뭐 새벽 빼서 이런 것처럼 중국은 예. 이미 2010년도에 그렇게 변해버렸는데 외국계 이런 유통마트 기업들은 계속 오프라인 체만 넓혀간 거예요. 사람들은 예. 오프라인에가 안 사는데 네. 그러니까 다 비대면으로 갔고 그때부터 2010년부터 이미 다 핀테크 결제를 하고 예. 그때 이미 다 그렇게 됐는데 외국 기업은 이 변화를 안 따라간 거죠. 예. 못 따라간 거죠. 예. 몰랐던 거죠. 오너가.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시장과 안 맞았던 거죠. 예. 근데 중국 기업이 그런 걸 바로바로 하면서 다 대체해버리면서 밀려났는데 자동차 영역도 똑같아요. 네. 지금 중국 AI 자동차 이런 게 중국은 이미 L3로 갔고 테슬라는 지금 L4잖아요. 네. 중국도 L4 자동차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다 데이터라는 게 뭐야 이런 거예요. 박 교수님 아시겠지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모형 데이터를 모집하는 게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사람 모형 그리고 자동차 모형 그리면 이게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인데 사람이 해요. 예. 근데 한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 단가가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밤잠 없이 해야 되는데 네. 중국 사람들은 인건비가 싸니까 그걸 예.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그냥 방대하게 나오니까 학습 효과도 뛰어나고 바로바로 현 상황에 맞게 하는데 예. 이런 선진국 사람들은 지킬 거 다 지키고 놀 거 다 놀고 예. 휴가 갈 거 다 가고 하면서 언제 그 데이터를 데이터 학습 속도가 AI 속도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 쓰면 이게 다 극복이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나가 쓰는 거지. 네, 네. 내가. 네. 근데 중국에 가서 이런 중국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한국이 AI가 빨리 가야 되니까 넘버 3 하겠다는 거잖아. 예. 그 저는 아니 젠슨왕의 블랙웨어를 26만 장 가져오면 넘버 3가 돼요. 천만에요. 데이터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I는 막 빨리 가는데 지금 전선도 선정망이 옛날 전선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교체하지 않고 그리고 데이터가 없고 앞다리만 하면 되냐고 절대 예. 오히려 안 되는 전통 인프라를 빨리 고치고 바꿔야 되는. 데이터를 빨리 확보하는 게 넘버 3가 되는 빠른 국가인데 한국은 거기서 천연열세예요. 네. 한국 인구가 일단 5천만밖에 없어요. 네. 데이터 다양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보완해야죠? 중국에서 보완해야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맨날 중국에 요청하는 게 데이터거든요. 맞아요. 결국 중국에 진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네. 중국에 세계에 없는 데이터가 중국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빨리 확보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확보해야 이게 AI가 진짜 AI가 한국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오히려 이쪽이 넘버 3냐 넘버 2냐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중국에서 많이 메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런 데서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흐름을 잃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에서 전략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외국 기업들은 그런 면에서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중국 탓이 아니고 예. 자기네가 시장을 못 따라갔다는 거죠. 네. 예.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너무 발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중국 시장의 특색을 해외 기업들이 살리질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후방 인프라도 해외 기업들은 중국을 따라잡기에는 어려운 맥락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전환하기 위해서도 중국과 협력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건 좋아 보이긴 하나 지금 중국의 현행법상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는 중국 바깥에 건립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뭔가 거기서 뭔가 데이터 관련한 숙성된 산업을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그 정작 그 데이터는 못 가져오고 뭐 이거 발목만 잡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이미 데이터를 국가 생산적 요소로 헌법에 수정을 해서 예. 5대 생산 요소로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생산 요소는 국유화입니다. 네. 우리가 토지, 기술, 노동력, 자본, 그다음에 데이터 포함시켰거든요. 네. 그러면 생산 요소는 국가 소유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데이터 기본법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지만 사고가 많이 나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테슬라 자동차가 학습시킨 중국 데이터는 네. 외국에 과거에 나갔던 데이터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도로 상황 이런 게 변화를 못 따라가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국에 들어간 테슬라 자동차의 한계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기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현지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 시장을 하는 기업이 돼야 되죠. 그러면 중국에서 쓰는 거는 중국 법인이고 중국 외자 법인 내고 차별을 안 해요. 그냥 예. 중국 기업이에요. 예. 그것처럼 중국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알고리즘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오는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쪽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중국 시장은 중국 데이터를 쓰면서 하는 거고 네. 근데 거기서 오는 기술적 승화라든가 업그레이드 이런 거는 누가 뺏어 못 가는 그건 거잖아요. 그렇죠. 엔지니어 육성. 예. 왜 한국 엔지니어가 이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진짜 빅데이터를 다뤄본 엔지니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진짜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알리바바하고 뉴욕 거래소밖에 없어요. 예. 근데 엔지니어가 AI 엔지니어가 빅데이터를 못 다뤄봤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이 어디까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중국 시장 가서 별의별 데이터 다 다뤄봤어요. 예. 진짜 빅데이터를 그냥 그 사람을 그 사람 커진 거잖아요. 네, 네. 그 사람 한국 오는 거 누가 막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죠. 관점에서 예. 또 생각을 해야겠군요. 자, 그러면 중국 시장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번에 협력 관계를 더 승화시키면 될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반대로요.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예전에는 한국보다 기술 우위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좀 주저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한국보다 기술 우위가 있으니까 협력 관계 구축하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문호를 트면 오히려 이제 중국의 브랜드와 중국의 각종 제품들이 한국에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는 우리 산업 생태계가 더 빠르게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기업의 운명 또한 시대적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 또한 시대적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강 기적이 있었던 거는 분명하게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큰 글로벌 환경이 그때 당시에 글로벌 환경이 한강 기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노출된 부분이 가장 컸다고 보는데 네. 지금 그러한 환경이 또 왔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 차이를 보면은 미국 기업은 심지어 적국인 북한에서도 KFC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국까지도 미국 브랜드가 다 진출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이 진짜 강국이 되려면 예. 그런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중국 기업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다 진출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중국 기업이 이제 시작이었다가 그게 급제동이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중국 기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알러지 반응을 네. 일으켜요. 그러니까 좀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있죠. 예, 그래서 중국 기업이 근데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는 진정한 강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나가려고 하고 미국이 못 나가게 하고 다른 나라도 여기다 견제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과거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서로 잘하는 걸 내줘 했으면 오히려 더 두려웠었죠. 예. 한번 생각해봐요. 과거처럼 전 세계 아무도 중국 기업에 대해서 뭐 알러지 받는 게 없고 미국도 와 좋다고 막 빨리 와 우리 같이 해보자 막 이랬으면 한국이 기회했겠어요? 그렇죠. 한국은 아무 필요도 없는 나라가 예. 돼버려요. 솔직히 하고 더 빨리 따라잡아겠죠. 그렇군요. 한국은 더 빨리 뒤처졌겠죠. 예. 근데 미국이 견제를 하고 음. 막 이러고 나가고 못하게 하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런 잘하는 상인 DNA가 예.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칠 수 없게 된 거죠. 아. 그러면 그 부분을 근데 어차피 결론은 뭐냐면 중원에서 물건이 제조되고 어차피 유럽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시장이 앞으로 상당 기간 갈 거예요. 예. 제가 10년 이내 다른 나라가 대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 어차피 중국 물건이 미국으로 갈 거고 유럽으로 갈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옛날에 바로 가다가 바로 못 가니까 이제는 중국 기업들도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배터리 쪽도 있잖아요. 예. 중국이 소금 배터리 나왔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최초고 가장 잘해요. 근데 한국이 기술이 없습니다. 네. 근데 과거 같으면 중국 기업들이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그걸 글로벌에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중국 이런 첨단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다 혼자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R&D를 어떻게 하려냐면 중국 시장은 중국 엔지니어서 중국에서 하고 중국 시장을 하고 자 소금 배터리는 글로벌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미국에 직접 가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큰 나라고 두려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중국한테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부담 없어요. 예. 한국 가장 큰 장점은 중국하고 아침에 한국 왔다 저녁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네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예요. 중국의 웬만한 성보다 가깝죠. 예. 네. 그래서 한국에서 글로벌 플랫폼을 쓸 수 있어요. 한국에서 글로벌 시장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이 FTA 자유무역 협정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맺었어요. 그렇죠. 57개 국가 지역과 맺었어요. 그럼 한국이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57개 국가를 세금 없이 간다는 얘기예요. 예. 비록 예. 무역 보호주의는 지금 커지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이 있어요.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한국은 글로벌 인재 혹은 우수 성능의 인재들이 많아요. 예. 이게 소질이 높아요. 어. 세 번째, 소금 배터리 누가 써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영토는 작지만 자동차 산업은 강국이에요. 네. 이게 소비 시장이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소금 배터리 예를 드는 거거든요. 네. 기술만 주려고 해요, 한국에. 예.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R&D를 글로벌 시장에 맞는 R&D를 한국에서 하려고 해요. 그럼 한국의 엔지니어, 한국의 공급망, 예. 한국에서 진짜 만들어서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머리를 중국 사람들은 이게 적하고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머리를 이분법으로 써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은 그렇게 막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한국 기회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일부 마지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무릎을 치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어떤 관점에서 협력이 필요할까 항상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괜히 우리 시장까지 물건 다 팔으려고 오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런 공포감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중국 입장에선 가장 큰 숙제가 미국의 이 텃세 이걸 우회하거나 극복해야 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 스스로 경제 지도가 가장 넓은 나라, 경제 영도가 가장 넓은 나라라고 말할 만큼 FTA도 많이 체결했고 또 많은 기술을 여기서 내재화해서 외국어로 판매할 수 있는 산업의 숙성도 그리고 인력의 숙성도가 높다 보니 충분히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말 그렇게 듣고 보니까 할 것들이 많은 나라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계획들이 중국은 대부분 15차 5개년 계획 이런 5개년 계획들에 많이 투영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 계획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부분은 뭘까요? 사실은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까지 중국 제조 2025 네. 후에 미국에서 미국 견제가 세지니까 그 말을 없앴거든요. 왜 뭐 스마트 제조 뭐 플러스 뭐 이런 표현으로 좀 돌렸는데 결론은 2015년에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5년까지 제조 강국이 되겠다라는 목표였는데
목표치 달성했냐? 어떤 영역은 초과 완성이고 어. 어떤 영역은 많이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가 대표적 영역이에요. 원래는 2025년까 자립도가 뭐 70%까지 간다고 했는데 네. 지금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0% 아직도 완성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15차 5개년 계획에서 2030년까지는 반도체 자립도를 예를 들면 70%까지 확실히 가져간다. 네.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자립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앞으로 반도체 이제 국산화를 실현하 특히 EUV라든가 네. 이런 기술이 거의 영린 영역이 있잖아요. 예. 중국이. 이런 영역에서 무조건 국산화 실현을 달성하지 않으면 중국이 미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한테 준 시간이 이 15차 5개년 5년입니다. 예. 여기에 완벽한 첨단 산업에서의 공급망을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첨단 기술의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이번 5개년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 네.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은 이 5개년 계획에 어떻게든 달성하자 네. 이건데 그럼 결론적으로요. 네. 뭐 중국 경제가 지금 생각보다 안 좋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잘 나가는 데는 엄청 잘 나간다. 그리고 중국이 뭐 그렇게 쉽게 휘청휘청 하는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 의견이 있어요. 원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5개년 계획 실현 가능성, 성공 가능성 상당히 높은가요? 그 중국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보통 한국의 케이스 봐도 그렇고 일본의 케이스 봐도 그렇고 이미 선진국 언론 나라들의 발전 경로를 보면 예. 어떤 산업이 들어와서 보통 저부가가치 산업도 시작하잖아요. 네. 노동력이 싸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노동력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저부가 산업은 다른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옛날에 아시아 기러기 편대 이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술이 락카 효과처럼 점진국 아시아 나라에 퍼졌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난 거죠. 왜 네. 그러냐면 이제 AI가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블루 칼라라는 개념조차도 없어요. 예. 앞으로 노동자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어. 왜냐면 모든 게 다 로봇이 하잖아요. 예. 이제는 그냥 사람과 로봇이고 제조는 로봇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로봇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뭐 휴머노이드 같은 이런 기술들이 지금 15차 5개년 계획 가장 핵심 분야로 가는 거고. 근데 이런 휴머노이드 여기에 오면은 중국은 굉장히 잘 갈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예. 아까 앞에서 일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데이터 싸움이고 그리고 중국은 공대 졸업생이 1년에 600만에서 800만 명이 나오고요. 그중에 5%는 한국 말하면 스카이 그러니까 예. 최고 대학에서 나와요. 그 5%라는 게 90만 명입니다. 야. 무슨 말하냐면 매년마다 90만 명의 천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매년마다. 네. 이건 어느 나라도 없는 데이터고 그렇죠.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국조차도 그거 아시죠? 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포함해서 미국의 AI 인재가 2만 명이에요. 예. 중국은 10만 명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2만 명 중에 1만 명이 중국 사람이에요. 아. 그 2만 명 AI 인재 중에 예. 1만 명이 중국 사람, 그렇군요. 중국에서 학부를 나온 중국 사람이에요. 예. 근데 중국은 10만 명이 다 자기 나라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AI 톱 인재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인재 싸움에서 안 돼. 이거는 시간이 누적 효과가 더 커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중국은 지금 5G가 세계 최첨단이잖아요. 지금 뭐 6G 그리고 AI 시대는 있잖아요. 이제는 예를 통신망으로 안 갑니다. 뭐 와이파이 터지니 안 터지니가 아니고 정확하게 저궤도 위성 싸움이에요. 네. 근데 저궤도 위성 가장 많이 쏘아 올린 나라가 중국하고 미국인데 한국은 하나도 없어요. 네. 현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한 10만 개 계획이 있는데 지구 표면을 도는 저궤도가 공간이 6만 개밖에 안 된대요. 근데 예를 들면 중국 자동차 업계가 다 AI 자율 자동차로 가잖아요. 이미 지리 같은 경우에는 다 저궤도 위성을 지금 64개까지 쐈거든요. 네. 한국이 현대가 쐈어요. 하나도 안 싼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면에서 중국은 축적된 공대 인재가 계속 네. 이건 인재 싸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인재 빼고는 허울이에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우리 회사에서 20명의 톱 엔지니어들 빼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의미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 싸움이에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결국 이미
달러의 유인 착륙은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달나라 뒷면에 예. 미국도 안 돼요, 이 기술이. 예. 그러니까 항공우주 영역이나 이런 AI 영역에 지금 논문 수나 글로벌 SCI 발표 논문 수 이런 거는 미국이 저리 가라고 미국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 후보가 가장 많은 게 화교계 학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첨단 과학은 중국이 잘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경우는 중국이 기초과학이 탄탄해요. 예. 인도도 왜 잘하냐면 IT 기초과학이 탄탄해요. 네. 한국은 이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한국의 이 대통령한테 무슨 부탁하고 싶으냐면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지원. 페이를 줘야 돼요. 네. 정말. 네. 그래서 기초과학 탄탄한 중국은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게 또 첨단 과학이 사람 먹여 살리는 건 아니에요. 아까 예. 말했죠. AI 시대잖아.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들 중국 노동력이 9억 명씩 됩니다. 예. 이 사람들 앞으로 뭘 먹게 사고 하지? 농민고만 6억 명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게 하지? 이게 중국의 가장 큰 아젠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일본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엄청 큰 나라예요. 예. 그래서 IT에 좀 인터넷 시대에 좀 밀렸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배려하다 보니까. 예. 근데 중국은 지금 그건 없어요. 사람에 대한 배려. 그냥 무조건 기술 발전이거든요. 그냥 밀려나는 노동자들을 재취업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소비 쪽으로 갈 수밖에 서비스. 근데 서비스는 중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업시키냐. 이거는 중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AI를 빨리 발전시키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가장 빨리 발전시키니까 예. 아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지? 예. 이게 중국한테는 엄청난 거고 예. 과거에는 부동산으로 잘 가니까 예. 자본소득이라도 있었죠. 예. 지금 그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두 이슈를 다 갖고 가는 건데 네. 중국 정치 지도부의 지혜가 필요하죠. 네, 바로 그 관점을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뭐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지금 국가 경쟁력은 그 소수의 아주 핵심적인 네. 하이브레인 네. 인재들 싸움인 건 사실인데 네. 그런데 그 인재들을 더 강력하게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좋은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만 인재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상대적으로 등한시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지만 인재가 중요한 걸 알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까 일본도 말씀 주셨고 다른 나라들은 이걸 또 배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AI 중요하고 데이터 중요하고 뭐 중요한 거 아는데 앞만 보고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만 지금 앞만 보고 간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또 일각에서는 중국이 큰 뭐 예전 역사로 따지면 밀란 같은 거 나는 거 아니냐, 체제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이 크게 발목 잡힐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중국 책을 아직 출판 한 번은 한 적 없어요. 중국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제가 2015년에 책 다 썼어요. 예. 솔직하게. 근데 그걸 최종 출판을 안 한 이유가 결론을 어떻게 낼까. 아. 왜냐면 그거 출판하고 또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잘못 전망하면 안 되잖아요. 농담이고. 근데 무슨 말 하냐면 중국 경제를 파고 들면 예. 많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건 방송에서 말할 수 있고 어떤 건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굳이 제가 중국 시진핑 지도부 입장에서 예.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명을 해명 해주는, 긍정적 해명 쪽으로 예. 저도 두 가지 관점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긍정적 해명 쪽으로 말씀드리면 다행히 예. 중국은 생산 요소가 예. 이게 국가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토지, 예. 자본, 기술, 노동력, 데이터. 다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분배할 때 예. 이게 인도하고 또 차이예요. 분배할 때 이게 다른 나라는 민영 기업이 이런 생산 요소를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고 네. 모든 걸 법을 통과시켜서 할 수 있고 야당 여당 치열하게 하면서 뭔가를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분배 정책을 할 때 국회를 통하고 야당이랑 막 싸우면서 이쪽 집단의 돈을 저쪽 집단이 가져가야 되는데 예. 중국은 생산 요소를 중국 정부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분배 정책에서는 중국의 의지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핵심 기둥 산업은 다 국유 기업이에요. 네. 알리바바도 이제는 국유 기업이에요. 아. 그런 면에서 빈부격차가 극대화 가는 거는 중국 정부가 제동을 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연착륙 시도하는 카드는 중국 정부가
훨씬 많다.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예요. 예. 오히려 AI 시대에 자본주의가 더 빨리 멸망할까, 사회주의가 더 빨리 멸망할까를 엄청 저희 연구 아젠다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8시간 넘게 토론해야 되는 이슈인데 단기로 봤을 때는 중국이 분명히 카드가 더 많은 건 맞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선택과 집중할 때는 흔히 말해서 선불원으로 갔다가 네. 이것도 너무 치우치는 것 같은데 하면 또 공동부유로 네. 가고 그런 전략 전술을 원만하게 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생산 요소를 모두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AI를 발달하는 과정에서 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편차가 커지면 다시 전환할 수 있다. 그건 민주화된 국가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관점에서요. 중국은 그동안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엄청 낮게 유지해왔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라면 또 이런 구조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탈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낮아지게 유지하는 건 서민, 중국 서민, 그리고 중국의 민생에겐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건데 이 대외적인 구조의 어떤 뭐랄까요? 뭐 딜레마.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아까 책을 출판하신 원인 중에 하나는 네. 그게 있어요. 예. 왜냐면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 화폐의 대외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실제 위안화 국제화가 제대로 되려면 자본 항목이 개방돼야 돼요. 예. 자본 항목이 개방된다 용어는 일반인들한테 어려운 용어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만큼 바로바로 해외 달러를 바로바로 태환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걸 못하게 한 거죠. 관리변동 환율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위안화 1달러가 지금 요즘에 조금 절상이 돼서 6.9899예요. 그게 시장 가격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크게 의미가 없는 가격이죠. 어떻게 예. 보면 만약에 자본 항목을 다 중국 사람 마음대로 야, 오늘부터 마음대로 외환을 태환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갖고 오는 화폐를 마음대로 가져 이러면 maybe 뭐 1달러 20위안이 될 수도 있고 자본가들이 달러를 다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뭐 1달러 대비 50위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6위안이냐 7위안이냐 8위안이냐는 그냥 어느 정도 참고 지표일 뿐이지 실제 시장 가격은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자본은 중국 공산당이 생산 요소를 갖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생각하는 구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중국 공산당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안정화 환율 단계가 제일 절상이 됐을 때 6.1이고요. 네. 제일 절하가 됐을 때 8 언저리예요. 예. 사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제가 2003년에 왔는데 그때 계속 8위안 유지했었어요. 네. 그부터 2015년에 환율 개혁하면서 이게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하면서 막 6, 8, 그 사이를 중국 인민은행이 관리 구간으로 예. 삼아서 그 사이에 계속 변해갈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절상하는 게 중국 지금 내수 주도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중국 사람들 소비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과거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어가지고 돈을 막 물 수도 있었는데 부동산이 거의 뭐 평균 40~50% 떨어졌어요. 고점 예. 대비.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럼 어떻게 돈 쓰게 할까? 그럼 중국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 안 하게 하고 예. 그래서 지금 교육, 의료 이쪽에 엄청 투자를 해요. 예. 임대주택.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율을 절상시켜서 중국 사람들이 똑같은 위안화 자산을 갖고 있지만 조금 부자가 됐어. 네, 네. 이래서 소비력을 키워주는 건데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절상은 허용할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미국이 달러 절하 정책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절상도 스무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금 내 수입하는 또 중국이 원자재를 수입해요. 한 60%.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면에서 수입하는 면에서 또 절상이 유리하니까 네. 일정 부분 용인은 하지만 3대 GDP 성장 엔진이 3대 내수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 투자, 수출이잖아요. 네. 이게 소비와 투자가 중국이 지금 힘을 못 써요. 예. 그럼 수출이 계속 기둥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일정 기간. 예. 그러니까 또 너무 절상이 돼 수출이 죽어버리면 3대 엔진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네요. 지금 투자가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또 안 돼. 그래서 저는 올해 중국 정부가 너무 절상이 되는 거 용인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6.8
언더리에서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보시면 올해는 되지 않을까. 예. 네, 이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이 질문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은 내수인데 또 투자 포함해서요. 근데 내수와 투자를 그동안 견인해 왔던 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 어떤 상황입니까? 부동산은 도시별로 차이가 커요. 예. 근데 한마디로 일선 도시 있잖아요. 교수님도 잘 아시는 뭐 북경, 상해 네. 뭐 이런 일선도 선전 이런 일선 도시들은 어 떨어졌지만 네. 많이는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서울, 강남처럼. 근데 지방 도시는 2, 3선 도시는 2, 3선 도시 특히 4선 도시 이런 데 그냥 대폭락이라고 아이고. 보시면 돼요. 예. 한국도 지방이 비슷한데 그 그렇죠. 정도로 고점 대비 거의 뭐 50% 넘게 어떤 데는 60%막 이렇게 떨어지고. 예. 근데 그게 지금 아무리 지방 정부에서 재정 예산을 투입해서 막 그 사람이 없는 공실 부동산 사서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주고 막 이런 걸 해요. 막 네. 펀드를 투입하고 막 이런 거 은행에 대출해주고 막 국가 자금을 투입하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예. 사람이 안 따라주면 예. 결국 한국하고 다른 게 중국 사람들 집이 다 있어요. 네. 자금률이 높아요. 예. 거의 뭐 70% 이상이 다 집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 있는 사람 막 3-4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보는 거잖아요. 예. 집이 없는 거예요. 다 인구의 절반은. 저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아, 살면서. 죄송해요.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느낌이 와요. 근데 한국 사람 자동차를 다 사지만 그렇죠. 집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예. 근데 중국 사람들 사고방식 거꾸로예요. 아. 집이 없으면 자동차를 안 사요. 야. 절대. 그러니까 그게 차이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변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금률도 이미 높다. 네. 그리고 중국은 제가 2020년 데이터로 말하면 2020년 당시에 미래 10년 쓸 집을 다 지어놨다. 그러면 이미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예. 아직도 5년은 살아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가 빠르면 2029년 그냥 제 생각 예상 2030년까지 크게 네. 기대할 게 없다. 아까 잘 가는 산업 말고는 네네.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네. 기대하기 어려운 섹터다. 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중국의 잘 가는 산업, 잘 가는 네. 도시 지역 네. 이런 데 말고는 네. 당분간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는 내수를 살리는데 부동산이 큰 기여를 아직까지 못할 것 같다면 과거에도 종종 했던 것처럼 증시 부양에 또 적극적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한국하고 너무 비슷한데 한국도 지금 어촌 지수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국가 대표라죠. 국대를 예. 투입하고 중국 똑같아요. 중국이 예. 작년 초만 해도 3,200대 지수, 상하이 지수가. 근데 지금 이미 4,000 지수를 확 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국대 작년 9월부터 본격 투입을 해서 근데 약발이 효과 있다 없다 지금 그 상황인데 예. 어쨌든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소비 능력을 키워주려면 월급 버는 외에는 중국 사람 소득이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처럼 금융 소득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과거에는 부동산이었는데 지금은 증시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자본 소득을 높여주려고 하는 게 중국 정부의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증시를 부양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전반적으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언제 비교하냐에 따른데 작년 초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증시 부양하고 특히 국유 기업들이 이 주식 평가를 주식 기업들이 중국 국유 기업들이 파이낸싱 시장에서 하잖아요. 예. 상장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국은 상장 기업이 70-80이 다 국유 기업이에요. 예. 증시가 올라간다는 거 국유 기업이 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파이낸싱 하려면 얘네들이 주가가 비싸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는 중국 국유기업이 이제 돈이 올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중국 주식시장이 만든 게 왜 만들었냐면 국유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외환위기 때. 97년, 98년 외환위기 터지면서 예. 국유기업 다 파산하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나온 게 심천거래소, 상해거래소 다 그때 만들어 97년, 98년 그렇군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증시가 영원히 국유기업을 위해 서비스하는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또다시 증시를 통해 국유기업의 프라이싱을 좀 높게 해서 파이낸싱 자금 조달 싸게 해서 다시 돈 있게 해야 중국이 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도 짓고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증시 부양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을 계속 풀어서. 근데 증시가 적극적으로 부양되기 위해서는 증시의 큰 자금 원인 외국 자금들이 중국 증시로 적극적으로 돌아와 줘야 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들을 바라보는 스탠스가 급격히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해결해야 돼요. 시진핑 주석은 이게 어쨌든 일당 독재 국가라는 이미지 예. 그리고 중국은 마음 먹으면 뭐 이런 앞에서 우리가 토론했지만 이런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라 이런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융은 신뢰예요. 그렇겠죠. 투자는 신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해요. AI가 어차피 미래의 흐름이잖아요. 예. AI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AI도 갖고 있어야 되고 예. 앞으로는 블록 마켓일 거예요. 예. 양분화될 거예요. 아. 표준도 나눠질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1등 기업, 미국의 1등 기업 갖고 있으면 누가 1등이에요? 한국이 1등이에요. 아. 미국은 중국 미국 거 못 갖고 있으니까. 그렇네. 한국 다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은 실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미국 주식 못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싶어도 못 갖고. 근데 예, 한국 예. 다 갖고 있어. 그렇죠. 근데 둘이 데이터도 다르고 예. 가는 방향도 달라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1등 기업을 다 갖고 있는 측면에서는 실제 누가 1등? 갖고 있는 자가 1등이죠. 예. 그게 주식 자본주의 장점이에요. 주식제 장점이에요. 주식을 갖고 있는 자가 위너다. 네. 그런 면에서 또 중국 주식 장점이 배당을 많이 줘요. 네. 그게 중국정을 요청했어요. 아. 많이 줘라고. 그래서 미래 흐름에 있는 기업들을 갖고 배당을 특히 주는 기업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현금 흐름을 꼬박꼬박 양쪽에 달러 현금, 위안화 현금 갖고 있으면 사실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를 대비한 데서 이처럼 좋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자금들은 네. 실제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이 1등 기업은 미국 기업하고 또 다른 양상이에요. 예. 그런 거를 또 확보해야 되니까. 네. 예. 우리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조금만 하면 네. 한국이 참 유리한 면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원장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면요. 역사적인 맥락으로 또 큰 힘의 어떤 불균형 더 나가서 또 하나의 새로운 힘의 큰 세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줄 잘못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들 우리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 게 우리가 제일 적절한 것인지 고민들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정말 누구보다 한국을 잘 알고 계시고 하는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질문 많이 받았어요. 네. 한국에 있는 내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제가 과거에도 모 방송에서 그 상대방 기자님이 질문을 그렇게 하셔서 예. 제가 엄청 혼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줄 설 생각하지 말라. 네. 줄 서서 네. 만약에 한국의 안정과 번영과 발전을 도와봐 하면 100번이라도 줄 설겠어요. 아. 근데 절대 줄 서는 거로는 한국 국민의 안정과 번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요. 실사굿이 확실하게 제가 그 인터뷰 봤거든요. 네. CCTV 기자와 인터뷰. 이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국이익이란 단어였어요. 국익. 네. 국익이에요. 네. 국익을 내세우면 어느 나라도 비난을 못하고 어느 나라도 뭐라 할 수 없어요. 미국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도 너도 미국 자국 국민 우선주의 아니야? 나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자국 국민 우선주의야. 시진핑한테도 자국 국익 이선주의야.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은 중국하고 줄타기 필요 없어요. 못한다 우리는. 네. 예, 자국 우선이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오히려 이익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미국 대통령한테도 예. 중국 대통령한테도 네. 다 내놓고 이거는 우리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 확실히 못한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추통충인이라고 하죠. 중국말로 이견은 놓자. 있다. 예. 놓고 같이 갈 수 있는 거 먼저 가자. 그게 CCTV와 인터뷰 핵심이었어요. 예. 저는 그래서 박수를 쳤어요. 집에서 보면서. 무슨 말 그게 답이에요. 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할 때 한국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네. 당당하게 네.
나는 자국민을 우선입니다. 네. 트럼프한테도 그래야 돼요. 네. 너는 그러고 있지 않나? 아무리 동맹 국가라도 나는 이걸 지켜야 된다. 그걸 잘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거야만이 한국이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한국을 지키는 거는 미국 동맹도 아니고 네. 중국과 협력도 아니에요. 네. 한국을 지키는 거는 한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꼭 써야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 미국하고 중국 안 쓰면 안 되는 거. 예. 이런 영역이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모리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이 가장 빨리 따라오는 영역이에요. 아. 그래서 이걸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이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가장 놀라운 일은 OECD 국가 특히 유럽의 그 작은 나라들도 예. 다 노벨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한국이 어떻게 노벨상이 없을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초과학부터 저 항공우주 과학까지 이 영역에 있는 과학자들을 전 세계에서 예. 가장 높은 페이를 줘야 돼요. 네. 중국보다 더 높은 페이를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아무도 못하는 걸 한국이 또 다시 한강 기적을 만들어내야 돼. 그게 한국을 지키는 거예요. 네. 절대 줄 서고 이런 거는 오히려 내가 전략 바둑판을 짜야죠. 내가 말이 되면 안 되죠. 저는 네. 우리 원장님과 얘기를 네. 나누다 보면 대륙의 기계를 느낍니다. 자, 정말 아유, 고견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권행정연구원의 안유아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